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에 피려 들어가신 예수님만 나타났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강의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할 목적으로 보시는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전자 한 분의 사를 듣게 되고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입원 치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갈 곳 없는 에이전자가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을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전자분들이 계속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보게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는 절대 뉴스나 영화에 나오는 동성애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알고리즘을 빼앗기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렇게 불러줄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실제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 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의 전수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안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동성애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유전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100% 수천적이고 학습되는 즉 배우는 것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발표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기사입니다. 이분은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꼬마 홍석천 초등학교 학생을 그 마을에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즉 남자 꼬마 아이가 어린 성인 동성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빨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없었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은 훨씬 넘게 성폭행을 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보시는 저 분홍색 앱이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3등 정도 되는 잭디라는 앱입니다. 저 앱에 제가 서울 인터넷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 GPS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저 분홍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가족 간격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버스본까지 다 공개를 해서 마음에 드는 동성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이면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왜 중학생이 동성애자 앱에 왔을까? 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이거들이 열렸습니다. 16남 알마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마는 동성애자들의 그녀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자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물입니다. 맨 밑에 빨갛게 읽어드리면 학문은 말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남학생이 자신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을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에이즈 전자로 만든 주부의 덫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저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인데 저 앱이 바로 공성애자 앱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조금 전에 보신 분홍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청소년을 보게 되면 혹은 청년을 보게 되면 그 청년 청소년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파워포인트 제기 안에 계신 거라 미리 다 교육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실에 요청하셔서 이메일로 받으셔도 되고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A전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AID에 걸렸으니까 윤락여성이나 성매매 없어졌을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의뢰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A전자 중에 윤락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여성들이 어떻게 AID에 걸리게 되면 남편한테 AID가 올랐어요.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이 산모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산모는 전혀 에이즈 걸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미래가 두렵기도 하니까 바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여보 산부인과에서 나보고 에이즈환자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수치를 숨기고 결혼해서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는 태어난 아기가 주사기 감염으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에 애까지도 에이즈 환자로 만들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언뜻해도 오늘 이 자리에 결혼 정령이 되는 젊은 자매님들 몇 분 더러더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청년이 그 자매님들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게 빨리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빨리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이성이 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20m 지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누구 계신 거죠. 예, 다음 가보겠습니다. 성수선은 제가 매년 주관한 서울교육원 축제 핸드폰 스케치 사진인데 맨 앞에는 저렇게 재단 위에 재물을 올린 것처럼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재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옷에 굿즈까지 새까만 굿즈를 신었는데 저 새까만 제사장들의 패션으로 보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가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나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왜 이 퀴어 축제에 대항하는 축제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의 축제, 예배 축제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땅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퀴어 문화 축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정을 쏴서 맞추는 저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당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저 남자 동성애자의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는 일반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교육나중의 해당 스케치 사진인데 인명 동성애자의 할부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남자 동성애자들이 저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은 일명 동성애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가까운 동성자를 얼른 컨택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를 몇 컨택해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내신 다음에 그쪽으로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만난 다음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항문 성관계를 맺고 헤어질 수 있도록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답니다. 혹시 오늘 주일예배인지 모르고 입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성을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행렬을 줄줄을 따라가다가 인도의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 사이로 보신 것처럼 쓱 들어가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를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변태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정신의학에서 성도착증으로 분명히 분류할 수 있고 성도착증 중에서도 세부 분류로는 노출증 환자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서울교육원에 참석자가 아니었고 그날따라 하필이면 서울시에 그 인도를 걸었던 일반 주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는데 빨간 티 입은 여성 20대 앞에 흰 모자를 쓴 여성이 유치대통이 됐습니다. 너무나 이 여성들이 놀라고 무섭기도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찰에게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영 음란자라는 법이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게 저런 식으로 옷을 벗고 접근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퀴어나 주제가 매년 서울광장에 열리고 어제 제주도에서 열렸지만 이런 형태의 남자가 매년 내 아내, 우리 엄마, 내 여동생을 미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인권침해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법 위에 분리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소수자 곧 동성애를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 굉장히 나쁜 대략이 있는데 정신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는 한 가지를 따르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잘생긴 금발의 20대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 열린다라고 보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보름이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걔에게 친구 결성부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에 맹세하고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랑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면서 결혼식을 한다면 과연 이 개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부모님이 계실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본향의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양 사회가 이렇게 된 걸까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 라는 독일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문제 한 개만 합의를 봤을 뿐이지만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체를 원치 않게 인정하게 된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69년도에 독일법에 어떤 법이 생기냐면은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1969년도에 동성애가 문제없다라는 독일 시민 합의가 있자마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자마자 어떤 업소가 출연해야 되냐 동물 매출 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바로 이 시간까지도 동물 매출 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개는 그 동물 매출업소에서 세 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인간 손님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업소에 근무하는 개, 고양이 같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한군 생식에 다 터져서 세 달 만에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같이 나대는 게 아니고 파라고 목인데 파라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있고 줄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개들이 저렇게 되냐면은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이 인간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개가 화가 나서 막 돌아서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이렇게 꺾어서 팔목, 목 위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기가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과연 이런 죽은 개가 제주 시내 한복판에 사람마다 놔둔 것이 제주도의 미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맞는 일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 벡터에 대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의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신생차를 보고 성적 부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내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례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가셨다가 어떤 남자가 내 차를 이루고 있다. 그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이쪽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의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실제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실제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시면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되었다가 낮에 처녀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 이 처녀시체를 꺼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살이 전혀 썩어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똘똘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정도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이 교수 아드님이 절대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아버지가 아들 교수 집에 글쎄 싹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아들 교수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를 119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16개 시체 중에 제일 많은 16개의 시체가 몇 살이었냐? 8살에서 11살이었다는 거죠. 밑에 사진을 보면 조그맣죠. 저 정도 시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 예, 많은 분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왜냐하면 동성애 행위 자체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계속 합법이고 자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애를 한다고 처벌받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금지법 이런 겁니다.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성소수자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나는 저런 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난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성소수자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당신 내가 하는 게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 차별에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건데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둔다는 악법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지키는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동성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합법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까지 결성이 돼서 합법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수간협회는 짐승 숫자를 쓰고 있어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저 조그만 네모난 빨간색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글씨가 조그마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장에서 막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우나면서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의 고객을 잃어가면서 이 남자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들을 남겼고 읽어드리고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시키고 지어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저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의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 남자는 당신 나 반대해서 사람 차별했는데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시대를 막으려고 우리가 어제 이렇게 시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선산공원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들, 우리를 혐오 사격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언론들이 과연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전국 수간협회 회장 박수진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실명이나 활동 내용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빨리 차별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행동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싹 다 감옥에 보내겠다는 게 주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신 것처럼 단체 수단은 3월 수자의 평택 이상이다 라는 광고를 올리는데 단체 수단은 이런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단체로 풀어놓고 이 단체 회원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짐승 간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운동을 하는 이 단체 행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박규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맨 밑에 남자는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진짜 알 것 같네요 라고 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물 성향 남자들이 왜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 동물 성향 남자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강아지 자꾸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성폭행하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실을 깨닫고 미국은 한국과 달리 동성애는 자유지만 사람이 동물이랑 성관계는 수단은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자유지만 사람이랑 동물이랑 성관계는 수단조차도 처벌법이 없는 자유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성소수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사람이랑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을 시키게 되냐면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곧 아동 성폭행 범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 감옥에 싹 다 가두면 아동들이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해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위에 보신 것처럼 한국의 동물이랑 성관계는 남성들도 어린 강아지 좋아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아동 성폭행까지 연결이 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세계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와는 같은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게 종류라 어차피
나중에 제일 작은 개 종류인 치와를 애초에 자기 애인으로 선택해서 키운다. 이 치와를 자기 애인으로 기른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 실제 동성 에이즈의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 에이즈 환자분이신 거죠. 에이즈 바이러스의 우선이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바에 별로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우선적으로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드는데 이 남자는 다행으로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가 나서 왼쪽 팔, 왼쪽 다리는 다 못 쓰고 왼쪽 팔 다 못 쓰고 저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항문 세척기가 항문하고 항문 주위 조직들이 장기가 지속된 동성으로 인해서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나머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미국의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이렇게 몸이 철저히 동성으로 파괴된 동성의 에이즈 환자의 평균 입소 연령을 조사해보니까 불과 41세였습니다.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런 상태로 사는 게 과연 예수님이 이 남자의 허락하셨던 축복이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청년을 살아야겠다면 이 청년이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참된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동성애를 끊기 원하는 젊은이의 생각도 계속하고 있는데 누구나 2년만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동성애를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인권은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든 데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연구인데 혐오표현 연구의 총책임자가 현재 수명연대 법대 교수 홍석수 씨입니다. 그래서 홍석수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과연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를 혐오하는 거겠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고 차별금지법에 의한 처벌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혐오고 따라서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때 처벌이 안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처벌을 하고 감옥에 보내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차별금지법은 악한 하만의 법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싹 다 표적 사살하겠다라는 악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들이 이 사실에 가만히 순응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분에 대한 기대를 조금 했다가 다음 보겠습니다. 김영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7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정부, 즉 행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 라는 발표를 해서 보신 것처럼 저하고 김영표 교수님이 삭발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100명의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현서를 쓰고 했지만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이 발효된 현재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냐? 시간에서는 저 빨간색 하나 말씀드리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의학적 사실을 말하는 저 같은 의사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킵니다. 여러분 왜 의학적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정부가 저 같은 사람을 막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가 발견되실 경우인데 일형 면역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진 일형 면역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고대에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대를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가 지속된 항문 성교로 인해서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시주를 추출을 못하고 꼭 비데를 써서 세척을 한 다음에 드라이를 통해 말려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환자 피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비데를 꼭 이었으면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환자의 피, 신선한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상에서 항문을 100% 맞추게 되는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인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치질이나 치열로 인해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환자의 바이러스가 싹 하고 들어가면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인 분들이 고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데 문제는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 이어 들어가서 그 비대를 쓰는 형태인데 제 생각에는 비대 쓰고 나오는 얼굴 한번 싹 보셔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처럼 은혜충만 성령충만 하면 그 비대도 사셔도 되고 비대 쓰고 나오는 얼굴 한번 싹 보니까 남자들이 귀걸이를 펴고 있고 얼굴이 야릇하게 들추고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 비대를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관에 나온 또 다른 저희가 시제사인데 시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동성애 A자가 단식을 와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성관계를 냈는데 동성애를 했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려졌냐면 표정을 보는데 이 남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았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니고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고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이 두 남자 동성애자들이 병실에 다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애를 시작하니까 이것을 막을 목적으로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보시는 것처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는 지정자 4개가 부들고 들어가서 또 보통이 말린 거죠. 그래서 병원의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 순진한 착각이었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남자 둘이 오늘처럼 비가 안 오고 깨끗하고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오후 1시 정도 된 때에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쪽은 아스팔트 위에서 이 남자 동성애 둘이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길을 지나가다 팬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하도 동성애를 멈추지 않으니까 팬들이 급기야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라는 전도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이 남자 동성애 두 분을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게 되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미국 사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성적으로 물러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물러난 흑인이나 남미계통을 빼고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파트너 수를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연구를 벌여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성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입니다. 43%가 5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78년도는 40년 전이고 집에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카톡도 없을 때예요. 이때 1000명 이상 28%, 500명에서 43%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2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동성을 하면 당연히 그 중에 A전자가 있는 것이고 A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동성애의 비결은 A즈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즈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A즈 검사를 하고 싶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A즈 검사의 기본은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가서 인명검사를 받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가서 저 A즈 검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적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은 다음에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에 전화로만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로 갖고 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일주일 뒤에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를 읽어주시면서 토끼씨는 에이즈 걸린다면서 열감을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이번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면 안 되고 꼭 암으로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전화로만 검사 결과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에이즈 인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성의 실제사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암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인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궁금증은 뭐냐면 만약에 보건소 인명검사가 내가 에이즈라고 판정이 되면 나는 발표 밤마다 창녀촌을 가야 되는데 보건소가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건 아니냐. 즉 이 남자는 에이즈 감염 이후 창녀촌을 못 갈까봐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뭐라고 달렸습니까? 위에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달렸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하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실하는 게 국가의 공식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에이즈 남성 때문에 에이즈를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과도한 특혜에 가까운 에이즈 동성애 환자분들의 인권 때문에 여자들의 대다수가 위험에 빠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끼리 한문으로 성관계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그것은 옳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한 꾀를 내서 동성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남자끼리 항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스트레스를 피한 다음에 물을 틀면서 물이 대장으로 밀고 들어가서 대장에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다니 꽉 채웁니다. 그리고 저 스트레스를 빼면 목표점 양각인데 양각으로 막 100m 달리기처럼 뜁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장에 물이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분수의적으로 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분수처럼 뽑아내게 돼 있어요. 즉 대장 안에 대변을 밖으로 분수처럼 뽑아내니까 저 100m 달리기에서 원리 양배를 알고 싶지만 대부분 실패를 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하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대변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로 집어넣으니까 동성애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빌려주시면 상당히 욕실에 오히려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샌드를 5번을 반복해야지만 대장을 깨끗이 비울 수 있고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저 샌드를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를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점검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출장가면 저한테 내야하거든. 저도 어제 이 퀴어 축제 반대대회에 참석했다가 이 제주도에 샬롬 호텔에서 잠 잤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출장 나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자야 되니까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삐어마냥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혈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출장 나온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질 어떻게 하냐면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묻혀놓고 뭐라고 뱉어요.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삐어마냥 바이러스 등을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 샌드라는 인구가 몇 명이냐 약 60만 명 정도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전국에 5여 마의 호텔이나 모텔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제가 그 샬롬 호텔에 체크인 하는데 제 옆에 동성애 커플이 같이 체크인 하는 거예요. 무지개 이거를 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은 이 친구가 본인이 샌드위치 장면을 자랑하는 목적으로 이 사진 띄운 장면인데 저 네모난 박스가 없어요. 원래는 100% 오리지널 새거를 다 보여요. 그런데 저걸 새거를 다 보면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저 네모 큰 막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이런 행동이 창피하다 숨겨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떳떳하게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할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차별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라고 말하는 우리 일반인들을 빨리 감옥에 보내겠다 라는 시도를 퀴어 축제를 통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퀴어 축제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중이 대리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네이버에 방금 보신 샌드위치에 관한 질문을 올렸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집에서 샌드위치를 나왔는데 엄마는 걸릴까봐 많이 급해서 샤워기가 잘 안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가 잘 들어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리니까 밑에 답변이 뭐라고 달리냐면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들어간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상하게 샤워실로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2가 샌드위치를 나간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동성애를 하게 되네요. 만약에 동성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힘든 샌드위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동성애를 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에 가서 샌드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각오하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학생은 아마 길을 헤매다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의 동성애자 앱을 통해서 근처에 동성애 얼굴 찾은 다음에 공중 변소 같은 데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는 관계를 하는 학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이 강의를 하는데 한 중학생이 강의를 듣다가 질문을 한 게 너무 신선해서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학생이 샌드를 하고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가 또 고무장갑을 낀 다음에 김치도 썰고 땅콩도 버무리는데 그럼 이 아이의 동성애 병균이 가족에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동성애자 한 명 있으면 온갖 동성애 병균이 어떤 형태로든 가족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끼리 항문으로 성관계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많고 당연히 맞는 질문입니다. 통증 때문이라도 동성애를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나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피스팅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먹을 준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이구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결성해서 서로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장의 칩을 찾아라는 것은 내 항문에 주먹 넣을 사람을 산다 라는 공개 광고고 맨 밑에 무슨한 땡땡이 전 피스팅에서 이건 뭐냐면은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항문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면 뺄 때 주먹하고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자기 항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스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동성애자들도 이 피스팅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남의 한 분의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필승이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고 그분이 바로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땡땡씨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땡땡이 저 필승에서라고 제일 잘하는 고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필승에 가다가 자기 형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네이버 올렸습니다. 고1이 벌써부터 자기 형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만 자식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애써도 이 아이가 동성에 한번 빠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의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동성의 성적 지향이에요. 우리가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SM 성부합, 바텀 성부합 이게 바로 동성의 성적 지향인데 SM은 시아티스 메조키스의 주말로 동성애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상대편을 고문하고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 SM이라고 부르고 서부 피니시아 주말로 노예 역할하는 섭이라고 합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는 바텀이라고 합니다. 틱톡아이 8080이라고 더 이상 이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길 생각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시선을 노출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하겠다는데 누가 틱톡아이 8080한테 연락하셨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한 친구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덩치도 굉장히 좋은 남학생이어서 당연히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충만했던 친구인데 아까 보신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내가 손목에 수갑 차도 당연히 내가 남자인데 내 몸 지키지 나는 아니라는 하루 순간에 여러분 절대 마력사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산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변보동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는 즉 소변보동 구멍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갑자기 저 쇠젓가락 같은 걸 막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도풀이라는 동성애자들의 성공을 기구인데 보신 것처럼 쇠젓가락이 요철을 닦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성공간 요쪽으로 포함된 이 무시무시한 동성애자들의 성공을 기구인 요도풀이 여러분이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면 이 무시무시한 성공을 기구가 단돈 16,000원에 G마켓 대한민국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동성애자를 16,000원에 G마켓에서 이거 배달시킨 다음에 호주머니 주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의 요도를 정하나로 공문하는데 이 기구를 통한 나쁜 병민의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의학적인 우려를 말하는 것을 혐오라고 뒤집어쓰여서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국가인권계획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쁜 인권계획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성하다가 A를 걸리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은 시급이 약간 모험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을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제 주변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생겨서 이분이 저한테 내가 에이즈 약을 먹어야겠는데 한 달에 병원에 내는 환자 본인 부담이 얼마냐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걸리면 아직까지 완치가 안 되고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에이즈가 완치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가 돼서 30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를 죽게 돼 있어요. 그래도 30년 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니까 이 약을 매일매일 잘 먹는 게 중요한데 이 약을 제가 병원을 소개해 주려고 서울에 국립병원이 있는데 이 국립병원은 노숙자 주변 착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약가가 싸고 약품 필요하니까 그 병원에 이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 선생님한테 내가 환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그 병원에 낼 환자의 에이즈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라고 문자를 드려보니까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라는 답을 그 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설명드리면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나오는 그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 받으면 이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이 한 차로 바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 한 명이 먹는 한 달에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인데 이것을 여러분 생각도 100% 다 지원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약을 먹다가 몸이 아파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는 한라병원, 제주병원들이 입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 입원한 동안 입원 및 치료비, 검사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는데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는 비용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 비용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주도에 에이즈 환자가 나는 한라병원, 제주병원 가기 싫다. 나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처럼 서울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매달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왕복을 하시고 비행기 값이 나오겠죠. 그 왕복 비행기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볼 때 동성애 A전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 보훈 대사들보다도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린 분들이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에이즈 증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됐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무려 35%의 에이즈가 줄었고 미국도 에이즈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아프리카도 에이즈 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유독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보신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1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인한 사회적 병이 얼마냐? 2013년도가 4조를 초과했고 현재는 8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조가 넘는 사회적 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를 지고 있는데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가로막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과 처음 반대라는 거죠. 지금 이 공지사항은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입니까? 혐오세력 주입을 지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포비아 혐오세력이 누구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5년 12월 밤이 게시판에 모레에 동성애 혐오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3명의 살생부를 동성애 단체가 띄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여관선배예요. 그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동성애자를 돌로 척추기자 전혀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강의의 주제는 동성애의 실제 모습과 동성애로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100% 다 부담한다. 나는 지금까지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제가 동성애단체 살생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에 동성애 혐오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뒷조사하고 헬체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에 테러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은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를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문자를 받아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은데 밑에 보신 것처럼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저희 아버님한테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 온다 라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예를 들어 야 이거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간이 수명운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70이 넘은 할아버지고 대머리신데 희한하게 그 테러 문자를 받은 이후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있으면서 결국 저희 아내하고 애들은 작년에 외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면 저희 애들 신원을 동성애단체가 털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카톡을 막 주고받는다는 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낸 건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보냈는데 결국 이제 이 영적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가족까지 버리는 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애들이 아빠가 없어서 어렵게 자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애들을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도 제주 키워줄 때가 이만큼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나는 진짜 이거는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하는 분은 어제 한 분은요 이 키워축제 차량을 막으려고 차 밑으로 스스로 자원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 목숨을 바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키워축제 촬영이 멈추게 됐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사람이 밑에 차에 깔려서 들어가 있는데 그분도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생명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일을 하실 분들은 지금 보신 핸드폰 번호로 이름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 교회 전화번호를 문자로 주시면 내년에 이걸 한번 막는데 진짜 한번 우리가 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진짜 목숨을 한번 내가 이거 막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꼭 이 번호로 실명, 핸드폰 번호, 교회명, 교회 전화번호를 주셔야 되는데 꼭 제주 지역이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제주 지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번 조직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올해 굉장히 어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내년에는요 영적 분쟁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요 한번 진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혼자 복 받고 내 가정만 복 받고
내 교회가 확보하겠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영적 이기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영적 이기주의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동성연대가 한국교회를 쓰나미처럼 쓸어버리겠다고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이기주의를 깨트리고 진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보고 막아야 되는 시대가 드디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나 하나 잘 되면 된다. 그런 영적 이기주의가 보여서 한국교회가 동성애 세상 앞에 잡아먹힐 때까지 왔습니다. 주님, 종과 종교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면 나중에 예수님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생각받지 않냐고 잘했다 축하드리고 칭찬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제발 깨어나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려는 제2의 신사참배인 국가인 것